내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 사이는 멀리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바로 곁에 있을 때 무너집니다. 어쩌면 당신도 그렇게 믿고 있을지 모릅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겐 내 모든 걸 털어놓고 내 가장 깊은 곳까지 보여줘야 한다고. 하지만 그게 바로 가장 무서운 함정이었습니다. 모든 걸 내어준 관계의 끝에는 늘 실망만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오늘 저는 왜 우리가 가장 소중한 관계일수록 보이지 않는 선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지,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관계를 지키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지켜내는 인생의 지혜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당신의 인간관계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알면 알수록 빛나는 게 아닙니다. 밤하늘의 별과 같다고 할까요? 멀리서 바라볼 때는 그저 아름답게 반짝이는 신비로운 존재 같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실체는 상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불길이 치솟고 있고 끊임없는 폭발이 일어나고 있죠. 사람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단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번 깊이 들여다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이 완벽하게 빛나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겁니다. 고요한 밤, 혼자 눈을 감고 나를 돌아보면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죠. 어제 더 잘할 수 있었던 일에 대한 후회, 나도 모르게 친구를 향해 느꼈던 아주 작은 질투심, 때로는 세상을 향해 품었던 옹졸한 마음, 게으름 피우고 싶어서 중요한 일을 애써 외면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나라는 존재의 일부입니다. 내 자신도 이렇게 파고들면 한심하고 부족한 구석이 셀 수 없이 많은데, 하물며 나와는 전혀 다른 타인은 어떻겠습니까? 나와는 생각의 결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과 환경이 완전히 다른 사람, 그 사람의 속을 너무 깊숙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흔히 친밀함의 증거라고 생각하며 서로의 가장 깊은 비밀과 약점까지 공유하려 합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친구가 자신의 힘든 과거를 털어놓았을 때 우리는 그 용기에 감동하고 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을 때 우리는 그가 나를 정말로 믿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경계를 허물며 더 가까워졌다고 착각합니다. 처음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사람은 원래 입체적이니까, 원래 이렇게 다양한 면이 있는 거지, 누구나 힘든 구석은 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내가 생각했던 그의 멋진 모습과는 다른, 의외의 나약한 모습을, 내가 기대했던 그의 단단함과는 다른,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내가 믿었던 그의 선함과는 다른 이기적인 속마음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는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실망이라는 이름의 균열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내가 마음속으로 그려왔던 그 환상 속의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나만의 기대를 투영합니다. 이 친구는 이럴 거야. 이 사람은 적어도 이런 행동은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내가 만든 이미지라는 틀 안에 그 사람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틀에서 벗어나는 그의 진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마치 배신이라도 당한 것처럼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상처도 커진다. 그리고 알면 알수록 불편해진다. 한번 마음에 들어온 불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과거에 봤던 그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자꾸만 겹쳐 보입니다.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웃고 떠들 수가 없게 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혹시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무의식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게 됩니다. 관계는 더 이상 편안한 휴식처가 아니라 눈치를 봐야 하는 피곤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불가피하게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약속을 잡으려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게 되고 먼저 연락하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몸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의 거리 역시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지게 됩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사이가 세상 누구보다 어색하고 불편한 사이로 변해버리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무 가까워진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서로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착각, 서로의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 그것이 오히려 서로의 밑바닥을 확인하게 만들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실망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관계의 비극은 불신이 아니라 이처럼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데서 시작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보이지 않는 실망의 균열이 우리 현실에서는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요? 제가 직접 겪었던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죠. 저에게는 정말 막역하게 지내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밤새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를 위로해주고 좋은 일이 생기면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언젠가부터 계속 저희 집에 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 우리 집에도 놀러 왔었으니 이제 너희 집에 갈 차례다. 처음에는 몇 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요청에 결국 마음이 약해져 그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맛있는 음식을 해먹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죠.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였습니다. 그 친구가 아주 서서히 저를 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화 통화는 점점 짧아졌고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늘 바쁘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차갑고 투명한 벽이 생겨버렸다는 것을요. 저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내가 혹시 무슨 말실수라도 했나? 그날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 중에 무언가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이 있었나? 아무리 곱씹어봐도 도무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저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집에 있었던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집을 보고 난 뒤 그 친구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피어난 어떤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친구는 저를 자신보다 조금은 못 사는 사람 혹은 자신과 비슷한 환경에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를 보며 동질감을 느끼고 때로는 은근한 위안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집에 와보니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 순간 그 친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흔들린 겁니다. 바로 자존심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나의 공간은 친구의 자존심에 작은 상처를 낸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원래부터 있던 바로 그 비교 심리가 우리 관계를 조용히 망가뜨리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벽 4개와 지붕으로 이루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는지, 어떤 음악을 듣는지, 어떤 물건을 아끼고 어떤 것에 돈을 쓰는지 그 사람의 취향과 가치관과 살아온 모든 세월의 궤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공간입니다. 그것은 곧 나의 민날입니다. 화장도 하지 않고 좋은 옷으로 꾸미지도 않은 내 삶의 가장 날 것 그대로의 모습. 그래서 집을 함부로 공개하는 건 내 삶의 민낯을 타인에게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민낯을 본 상대방이 과연 그것을 존중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비교와 질투의 잣대로 평가할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특히 직장 동료 같은 경우는 몇 배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업무적으로는 친하게 지내지만 사적으로는 아직 모든 것을 공유할 만큼 깊지 않은 관계. 그런 동료를 집에 한번 초대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 날부터 회사에는 미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어제 누구누구 시집에 가봤는데 집이 엄청 좋더라. 이 한마디가 시작입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엉뚱한 방향으로 부풀려집니다. 그렇게 잘 사니까 회사 일은 그냥 취미로 하는 거겠지. 어쩐지 일에 별로 절박함이 없어 보이더라. 심지어는 이번 회식은 그냥 그 집에서 하면 되겠네. 장소도 넓고 좋던데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순간 회사 생활은 걷잡을 수 없이 꼬이게 됩니다. 나는 그저 동료와 좋은 마음으로 교류하고 싶었을 뿐인데 돌아오는 것은 나에 대한 오해와 시기 그리고 불편한 시선뿐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과연 내가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집에 친구를 초대하는 행위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나의 사적인 공간을 열어준 뒤에 그 대가로 돌아올 수 있는 수많은 시선과 평가들,
어쩌면 나를 향한 시기나 질투, 혹은 나와 나의 삶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까지도, 그 모든 것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만약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럴 자신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시선 하나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상처받을 것 같다면, 그때는 섣불리 당신의 가장 내밀한 공간을 열지 마십시오. 그것이 결국 상처받기 쉬운 나와 불필요한 감정에 휩싸일 상대를 모두 함께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또 하나의 착각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집을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행입니다. 우리 이렇게 친한데 당연히 여행도 같이 가야지. 최고의 친구와 함께하는 여행이라니 정말 멋진 추억이 될 거야.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역시 젊었을 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을 살아보니 여행만큼 관계를 날카롭게 시험하고 또 쉽게 무너뜨리는 것도 드물더군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카페에서 만나 수다를 떨고 밥을 먹고 술 한잔하는 것과 여행은 그 본질부터가 다릅니다. 여행은 아주 독특한 환경입니다. 그 안에서는 돈과 시간, 그리고 체력을 한꺼번에 아주 집약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평소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낯선 환경 속에서는 평소에는 이성이라는 가면 뒤에 꼭꼭 숨겨두었던 그 사람의 가장 원초적인 본성과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두 친구가 함께 유럽으로 일주일간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 명은 이 여행을 위해 몇 달 전부터 돈을 아끼고 모았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예산 안에서 최대한 알뜰하게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조금 비싼 레스토랑보다는 가성비 좋은 현지 맛집을 찾아다니고 싶어 하죠. 하지만 다른 한 명은 여행까지 와서 돈 걱정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왕 멀리까지 왔으니 멋진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식사도 하고 갖고 싶었던 기념품도 망설임 없이 사고 싶어 합니다. 돈에 대한 가치관이 이렇게 다를 때 두 사람의 여행은 과연 즐거울 수 있을까요? 시간은 어떻습니까? 한 명은 아침 7시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계획표에 짜인 모든 명소를 다 둘러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1분 1초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하지만 다른 한 명은 느긋하게 일어나서 여유롭게 아침을 즐기고 그날의 기분에 따라 발길 닿는 대로 걷고 싶어 합니다. 예쁜 카페가 보이면 몇 시간이고 앉아있고 싶어 하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갈등은 시작됩니다. 한 명은 서두르고 한 명은 짜증을 냅니다. 평소에 아무리 죽이 잘 맞고 웃음 코드가 잘 맞던 사이라도 여행의 스타일, 즉 삶의 속도가 다르면 그 순간부터 불만은 화산처럼 쌓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서로의 눈치를 보게 되고 억지로 맞춰주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여행 마지막 날쯤 되면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서로에게 해서는 안 될 말까지 던지며 서로의 밑바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쌓으러 갔다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만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생의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여행은 무조건 친한 사람과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행은 맞는 사람과 가는 겁니다. 나와 돈에 대한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 나와 하루를 보내는 삶의 속도가 비슷한 사람, 그리고 예기치 못한 문제가 터졌을 때 함께 짜증내는 대신 웃으며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와 맞는 사람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권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걸고 일주일, 열흘짜리 해외여행을 계획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큰 도박입니다. 먼저 아주 가벼운 시험부터 해보는 겁니다. 가까운 곳으로 당일치기 여행부터 가보세요. 아니면 1박 2일 정도의 짧은 국내 여행도 좋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서 서로의 여행 취향이 맞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거기서 합격점을 받았다면 그때 더 먼 곳으로 더 긴 여행을 계획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만약 아무리 찾아봐도 나와 여행 스타일이 맞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괜찮습니다. 그럴 때는 혼자 가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어설픈 동행과 함께하며 감정을 소모하는 것보다 완벽한 고독 속에서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종종 혼자 여행을 떠났고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 딱 하루만 동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날만큼은 목적이 같으니 서로 사진도 찍어주고 감상도 나누며 아주 즐겁게 보낼 수 있었죠. 그리고 다음 날에는 아무 미련 없이 각자의 길을 갑니다. 오히려 그게 더 편안할 때도 있습니다. 친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이야말로 관계를 망치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여행도, 집 초대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한 관계일수록 지켜야 할 거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집을 섣불리 보여주었다가 어색해진 관계, 여행을 함께 떠났다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관계, 이 모든 문제들의 가장 깊은 곳을 한번 파고 들어가 봅시다. 그 근본을 파고들면 결국 우리는 단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거절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거절을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나만의 선을 긋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거절을 그토록 어려워할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친한 친구의 부탁을 혹은 직장 동료의 요청을 마음속으로는 불편하고 힘들다고 느끼면서도 왜 차마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부탁을 거절하면 상대방이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할까봐, 혹은 우리 관계에 금이 갈까봐. 가장 깊은 곳에는 이런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거절하면 저 사람이 나를 떠나가지 않을까. 바로 미움받을 용기의 부재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나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선택을 반복하는 겁니다. 결국 그 본질은 자신감의 부족입니다. 내가 어디까지는 허용해도 되고 어디부터는 안 된다는 나만의 기준과 원칙이 아직 명확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평범한 사람이라면 애초에 남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남을 불편하게 만드는 무리한 부탁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부탁이라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습관처럼 아무렇지 않게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반복한다면 그건 거절하지 못하는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이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럴 때는 더 이상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게 맞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깎아먹고 당신의 선의를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관계는 애초에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멀어져야 당신이 편안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말 소중한 관계라면 당신의 진심 어린 거절 한 번에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겁니다. 거절 한 번에 끊어질 관계였다면 어차피 그만한 가치가 없는 관계였을 뿐입니다. 과감하게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부탁을 다 거절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친한 사람에게는 거절할 때도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정말 미안하지만 힘들 것 같아.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는 꼭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구구절절 변명처럼 보일지라도 나의 상황을 진심으로 설명하려는 태도, 그 정성이 오히려 닫힐 뻔했던 관계의 문을 다시 열어주는 힘이 됩니다. 결국 모든 관계에는 내가 스스로 세운 원칙, 즉 선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사람 사이에 벽을 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삶의 질서를 지키는 튼튼한 울타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돈, 그리고 나의 가장 내밀한 가족 이야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나라는 존재를 이루는 소중한 영역입니다. 어디까지는 기꺼이 나눌 수 있지만 어디서부터는 철저히 지켜내야 하는지 스스로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내 돈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빌려주지 않는다. 내 가족의 문제는 밖에서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 내 개인적인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만의 선을 마음속에 분명하게 그어두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 선은 넘으면 안 됩니다. 이 경계가 분명할 때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당신의 그 원칙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존중 위에서 훨씬 더 깊고 단단한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관계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믿음만으로는 관계가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감정은 상황에 따라 너무나 쉽게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세운 선과 원칙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의 뼈대입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사람을 믿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믿더라도 당신의 모든 것을 끝까지 내어주지는 마세요. 상대가 존중해야 할 당신만의 신성한 영역을 반드시 남겨두십시오.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실망뿐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가려져 있을 때, 서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존재할 때 비로소 존중이 싹트고 그 관계는 비로소 영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평생에 걸쳐 깨달은 인간관계의 가장 진짜 비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인간관계에 조금은 차갑고 또 냉정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역설, 보여줄수록 더 큰 실망을 낳을 수 있다는 진실. 어쩌면 제 이야기가 조금은 불편하게 혹은 너무 비관적으로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무도 믿지 말고 모든 사람과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하는 걸까? 만약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이제부터 제가 하려는 이야기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이제는 정말 사람 만나는 것이 지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부디 스스로를 탓하지는 마십시오. 절대로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못나서 무시를 당하고 상처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지금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는 명백한 증거일 뿐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길 위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깨지고, 또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내 진심이 오해받아 밤새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아픈 경험들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단단한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일종의 수업료입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 때문에 크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이기적으로 변할 수도 있구나. 내가 진심을 다해도 상대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구나. 그렇게 나만의 데이터를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겁니다. 마치 사업가가 실패한 프로젝트에서 교훈을 얻어 다음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듯이 우리도 실패한 관계 속에서 배움을 얻어야 합니다. 그 소중한 경험의 데이터가 쌓이고 쌓여야 다음번에는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고통은 교훈이 되고 그 교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나의 기준을 맞추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나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남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세상 누가 나를 존중해 주겠습니까? 내가 나만의 선을 세우지 않는데 누가 나의 경계를 지켜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평생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남을 지키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나 자신부터 지켜내십시오.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 삶의 원칙을 분명히 세울 때 비로소 남들도 나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나를 단단히 지켜낼 때 내 곁에는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의 원칙을 존중해주지 않던 사람들, 나의 선을 아무렇지 않게 넘나들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내 인생에서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나의 원칙을 이해해주는 진짜 내 사람들만이 남게 됩니다. 관계의 양은 줄어들지 몰라도 그 질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어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평생을 통해 배우는 인간관계의 가장 위대한 비밀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존중, 그리고 선, 이 두 단어 속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너무 멀어지면 소원해지고 너무 가까이 붙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의 선을 지켜줄 때 그 관계는 비로소 오래가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이것만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사람 때문에 크게 무너지는 일은 당신의 인생에서 다시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당신의 인생은 훨씬 더 자유롭고 단단해질 겁니다. 인생이란 결국 사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돈도, 사업도, 성공도 다 사람이 만듭니다. 그렇기에 인간관계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을 지키는 비밀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고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당신도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결국 사람을 밀어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소중한 관계를 오래도록 곁에 두고 지켜내기 위해 우리에게는 현명한 거리와 단단한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은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앞으로 나의 관계를 위해 이것 하나만은 꼭 실천해 보겠다. 다짐하게 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당신만의 그 다짐 하나를 아래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서로의 다짐을 읽고 응원하며 우리는 모두 함께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을 통해 저희의 지혜로운 여정에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